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해운대, 부산 해운대 맥라렌 갑질, 대구 식당의 욕설 논란, 이런 사건 사고 어제 뉴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최근에 특히 인터넷 뜨겁게 달군 뉴스로 보셨을 텐데, 자, 두 사건 모두가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논란이 시작됐고 블랙박스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게 잇따라 큰 공분을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현대판 신문고로 불리기도 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의 그 영향력 새삼 느끼게 해준 사건인데, 자, 더더뉴스에서 윤은숙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부산 해운대 맥라렌 갑질 사건, 이게 뭐였죠?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부산 해운대에서 한 운전자가 슈퍼카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예. 똥차가 어디서 끼어드냐, 뭐 이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이러면서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라는 제목으로 예. 보배드림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보배드림이요. 예, 보배드림. 네네. 예. 글을 올린 운전자는 그 슈퍼카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뒤에 막말을 퍼부었는데, 예. 당시 차 안에 아이 셋과 아내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거지라서 그런 차를 탄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서 가족들이 예. 오랜 시간이 흘러도 힘들어한다면서 슈퍼카 차주 운전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탔던 차량은 그 대당 수억 대를 호가하는 스포츠 차인데요. 예. 뭐 이러다 보니 비싼 차 타면 다냐, 고가 수입차 운전자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논란이 확산되자 상대 차량 운전자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욕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렇게 두 운전자가 서로 인터넷 게시판에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진실 공방이 좀 벌어졌었는데, 이어서 당시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예. 완전히 결론이 났습니다. 이 슈퍼카 운전자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슈퍼카 운전자의 행동을 질타하는 의견이 줄을 이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차에서 내려서 아이가 타고 있는 그 차량 썬루프에 대고 예. 막말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명백한 보복 운전이다. 예. 이렇게 인터넷상의 여론 정리가 됐고요. 결국 슈퍼카 차주도 사과문을 다시 게시를 했습니다.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 그리고 화난다, 이런 짧은 생각 하나 때문에 예. 피해 가족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네. 교통사고 조사계가 아니고 형사계에 배정이 됐습니다. 아, 형사계요? 네, 보복 운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그래요. 예정입니다. 네. 이게 한국 사회 일상과 사회 곳곳에 감정 지뢰밭이 들어져 있다는 생각 사실 가끔 드는데, 이 사건도 예. 욱하는 감정을 제대로 예. 관리를 못한 운전자가 충동적으로 언행을 표출한 것인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점점 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이 인터넷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도로 위 욕설, 또 비슷한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구 지역의 그 한 작은 식당 관련한 사건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주목도가 높았죠? 네, 인터넷 커뮤니티의 위력, 흔히 화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구의 한 도로 위에서 길을 막고 짐을 내리던 식당 운영자가 있었는데,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하는 뒤 운전자에게 주려 막말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예.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연 올린 작성자는 당시에 식당 운영자와 아들 보이는 그 두 부자에게서 6분 넘게 욕설을 들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말리는데도 예. 막무가내로 당했다. 굉장히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이 화제가 되자 굉장히 분노했던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차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하고 거센 항의를 이어갔는데요. 그 배달앱 사이트에 이 식당 이름이, 이 지역의 작은 식당인데, 이 식당 이름이 하루 종일 검색어 1위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결국 사건이 공론화된 지 하루 만에 식당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등에서도 관련 식당 정보가 삭제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이 모두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신 두 사건 모두 이제 공론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얘기하신 그 보배드림, 그 이란 인터넷 사이트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인터넷 커뮤니티가
여러 지금 보니까 이 두 가지 사건만이 아니고 다른 사건들도 많이 거기에서 공론화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이트는 중고차 거래를 목적으로 설치한 중고차 쇼핑몰입니다. 중고차 쇼핑몰이요? 네네. 처음에?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로 발전을 했고 예. 거기다가 각종 커뮤니티 규모가 커지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 안에서 뭐 억울한 사연이나 미담, 사건 사고들이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일종의 국민신문고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실 커뮤니티는 다른 곳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이제 명확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 이용자들의 성별과 연령대가 뭐 통계로 이렇게 명확하게 집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고차 커뮤니티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보통 30, 40대 이상 또 남성 이용자가 더 많다 이런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연령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뭐 게시판에서도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글이 올라온다 이러면 뭐 법 전문가가 등장해서 답변을 달아주고 뭐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뭐 사업가나 자영업자가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점점 더 커뮤니티가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사건이 올라오면 댓글을 통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다른 커뮤니티로도 즉각적으로 활발하게 전파가 되는 이른바 화력을 과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배 드림에서 시작돼서 공론화되거나 해결된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기억하시죠? 네네. 예,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시초가 됐던 게 그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났던 폭행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글도 이곳에서 처음 올라오면서 공론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또래 성폭력 피해 사실 내용을 좀 담고 있었는데 성남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사건도 여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다른 곳에 공유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가 됐고요. 최근에는 그 KTX 열차 안에서 음식 먹던 여성이 그 제지하는 다른 승객에게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햄버거 먹던 분이요? 네네네. 그 사연도 여기를 통해서 처음 제보가 됐었고 그래요? 네. 특히 또 차량 관련 사이트다 보니까 당연히 블랙박스 영상이 많이 공유되고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나 해결도 활발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이 사이트를 일반인들에게 크게 알렸던 사건 중에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요? 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네,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그 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수사에 난항을 보였는데 이 사건에 이 사이트 이용자들이 적극 참여해서 해결에 도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자동차 마니아 운전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영상을 분석하고 하면서 뺑소니 차량을 특정하는 데 도움을 줬고 결국 가해자가 압박을 느껴서 자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최근에 그 트럭 있지 않습니까? 트럭에 그 바위 가득 실었는데 아무런 뭐 덮개도 없고 달리던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사이트에서 오른 거 아닙니까? 관련 얘기가? 네, 맞습니다. 뭐 워낙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또 많은 곳에서 공유했는데 출근길 예비살인마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적재함이 뒤편 문짝이 떼어진 채로 아주 대형 바위를 가득 싣고 달리는 위험천만한 덤프트럭의 모습을 시민이 찍어서 올렸는데 굉장히 한눈에도 위험천만해 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불러왔고 결국 경찰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서 경찰이 사진 속의 운전자를 찾아서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그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건들이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익명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정확한 정보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그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는 뭐 현재에서는 일종의 대나무숲 역할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억울했던 일, 뭐 다른 이들의 의견이 필요한 일을 공유를 하고 이 중에 이제 다수가 공감을 하면 공론화돼서 수많은 글 중에서 이렇게 수면 위에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익명 게시판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로하는 당사자나 피해를 입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을 하되 본인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은 줄여줘서 혹시나 이런 글들에 대해서 노출이 될 때 혹시나 행여 입을 수 있는 그 2차 피해를 조금은 피하게 해주고 대신에 논란의 사실은 가감 없이 이렇게 폭로하게 하는 순기능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자작극 논란에서는 다룰 수 없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됐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요? 원래
본인의 딱한 사정을 알리고 뭐 아이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후원을 받던 이용자가 있었는데 예. 다른 이용자들한테 쓰레기 택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호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수천만 원 넘게 모금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알고 보니까 사기극으로 드러나서 재판을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결국은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고요. 또 아까 전해드렸던 대구 식당의 경우에도 누리꾼들이 뭐 이 식당을 벌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도 앱이나 배달 앱 등에 들어가서 식당에 대한 악평을 남기고 별점 테러를 했는데 예. 또 이런 경우도 자영업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에 의존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네네. 별점 테러까지 이어지는 거는 좀 지나친 가혹한 사적 응징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예. 부정확하거나 악의적인 정보가 올라오면은 이런 다른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일방적인 폭로에 대한 뭐 대중의 피로감도 조금 높이는 역할을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물론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올라오고 사회적 공론화도 시키는데 순 기능이 있지만 아무래도 폐단도 있으니까 언론에서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실을 때 좀 팩트 체크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더뉴스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